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해 그는 의문의 편지 한 통을 씁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여직원이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바람핀 유부남도 같은 제약회사 직원이고 가끔 부산으로 출장을 온다. 여직원이 불륜을 저지른다는 내용인데요. 그는 가상의 인물을 사칭해 이 편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제약회사 본사로 우편 발송합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미원 직원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는 허위 사실을 계획적으로 퍼뜨린 40대 남성,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제약회사 본사나 지점의 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함께 호텔에 출입했던 사실이 없다면서 편지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허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장 내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남성은 이런 편지까지 쓰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고 했을까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 너무 어리석지 않은가 싶고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실이 있었을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고 하기 때문에 소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형으로 법원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아주 사소한 의도나 호기심,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주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최주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긴장 별로 안 되시죠? 아닙니다. 긴장되지만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6개월 전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다행히 잘 챙겨주는 대리님이 있어 수월하게 업무에 적응을 했죠. 고마운 마음에 대리님에게 저녁을 먹자고 했는데 이 시간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 잔씩을 기울이다가 2차로 술까지 마시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날 이후 대리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제게 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에 잘 들어갔냐? 밥은 먹었냐? 이런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용이 이상해졌습니다. 주말 내내 보고 싶었다. 같이 있고 싶다. 연인 사이에나 보낼 법한 내용들이었죠. 메시지를 읽고 답변을 안 할 때도 있었고 유부남이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불쾌하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님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며 퇴근길 끝까지 저를 따라오고 주말엔 집 근처에 왔다면서 전화 수십 통을 합니다. 연인인 양 문자를 계속 보내오고요. 직장 상사의 스토킹,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유부남인 직장 상사의 집착, 이 상황을 스토킹으로 봐야 되겠죠, 변호사님? 네, 직장 상사가 계속 연락하고 집으로 따라오고 이런 행동들은 좀 상대방한테 불안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더욱이 사연을 주신 분은 직장 상사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까지 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하겠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남녀 관계에서 뭐 관심의 표현이다. 뭐 연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치부되기가 쉬운데 사실 그거를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스토킹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를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존에는 그 스토킹의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연의 경우도 현재로서는 경범죄에 그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보통 행위 태양이 어떻게 됩니까? 스토킹의 행위 경우에. 네, 스토킹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가 그 지난달에 그 특별법을 만든 것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스토킹 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네. 교제를 요구하고 뭐 지켜본다거나 네. 따라다닌다거나 아니면 집 앞에서 기다린다거나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막상 당한 사람들 보면은 진짜 섬뜩하고 무섭다고 해요. 갑자기 그 막 생각지 않은 순간에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정말 뭐 숨막힐 정도 놀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 스토킹을 이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피해를 입으면요. 사실 그 피해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토킹이 폭행이나 성범죄 그리고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회가 지난 3월 24일 날 본회의를 열어가지고요. 이런 좀 문제점을 인식해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어떤 행위를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하나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그 이번에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요, 스토킹을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우선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다음에 집이나 직장, 학교,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그다음에 우편물, 전화,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뭐 글을 계속 보내거나 뭐 영상, 화상, 뭐 그림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을 계속 보내는 행위.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이런 물건을 보내거나 집 앞에 뭐 두는 행위까지 포함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집이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을 뭐 몰래 가서 훼손하거나 그러는 행위도 모두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정말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는 경범죄로 처벌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법률이 통과되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연에서 우리 여성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그 스토킹 피해를 입으시면 그 경찰에 이제 즉시 신고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법률에 따라서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갈 의무가 있고요. 나가서 네. 스토킹을 제지하고 스토킹 행위자한테 반복해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경고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피해 정도가 심하다면은 긴급 응급조치도 시행을 하고 상담소 등으로 피해자를 인도해서 보호하는 조치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긴급 응급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경찰에서 행해지는 건가요? 예, 기존에는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뭐 결정이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네. 이번 법률이 마련되어서 경찰이 우선 잠정 조치로서 그 긴급 조치로서 스토킹 행위라 판단되면요. 뭐 100m 이내 접근 금지도 네. 조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문자 메시지나 전화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금지 조치도 우선 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나아가서 그 판사는요. 이렇게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에 더해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그 정도가 심하다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법원의 결정은 더 강력한 것이 이런 조치를 불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우선 그 스토킹이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스토킹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 신설되는 법에서는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하면서, 네. 예,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절차도 마련했는데요. 이런 법을 통해서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피해자의 경우에 상담 조치나 뭐 이런 부분도 좀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네. 피해자 그 스토킹 신고를 하게 되면요, 뭐 상담소나 이런 지원도 경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네.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지금 이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은 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서 이제 정부로 이제 그것이 법률안이 넘어갔는데 아직 정부에서 공포는 안 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공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조속히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최주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이하이의 한숨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